오행의 천간과 지지를 다 이미 이제 숙지하였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그 오행 목화토금수가 상생과 상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행의 상생 상극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갑을 병정을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행을 오각형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오각형을 실제로 그리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목에 대해서 갑을, 그다음에 인묘가 목이라는 걸 여러분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여기다가 자세히 갑인, 을묘 이렇게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은 상생을 합니다. 이 오행의 순서 목화토금수, 오행 순서 목화토금수에서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상생을 해요. 이렇게 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목생화라고 합니다. 화하고 토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상생을 해요. 화생토, 토와 금이 토생금을 합니다. 금과 수가 금생수를 하고요. 수생목을 합니다. 우리는 목생화의 의미를 나무를 태워서 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도 목생화라고 합니다. 화생토, 토생금은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화에서 꽃이 피어서 토라는 변화를 거쳐서 금이라는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을 꽃에서 열매로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는 화생토, 토생금을 따로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금생수는 금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 또는 물이 도로를 따라 흐른다라고 금생수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생목은 수가 목 속으로 목을 통해 오르면서 수생목하면 목을 기른다. 목을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생목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행의 순서로 목화토금수,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목화토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의 순서를 계속 입에 익숙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상생을 한번 써보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다시 수생목, 수생목 하고 나서 다시 목생화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합니다. 대개 상생은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준비를 왜 하겠어요? 실력을 왜 쌓겠어요? 경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가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열공하거나 준비하거나 실력을 쌓는 것을 상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생만 있으면, 사주에서 상생만 있으면 그저 이 사람은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 상생만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고시를 본다거나 커다란 경쟁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또한 사주에 꼭 상극이 있어야 됩니다. 오행의 상극에서 상극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목과 화는 상생을 하고요.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얘네들끼리는 상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목극토 합니다. 화극금 합니다. 금극목 하고요. 수극화 합니다.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와 한나 건너뛴 오행을 상극합니다. 다시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합니다. 다시 목극토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상극을 써볼게요. 상극, 목극,
토, 극, 수, 수, 극, 화, 화, 극, 금, 금, 극, 목. 목극토라는 것은 목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도구로 땅을 파헤쳐서 그 땅을 개척하는 것도 목극토라고 합니다. 토극수는 땅에 물이 유입되어서 옥토가 되는 것을 토극수라고 합니다. 또는 커다란 바닷물을 무토가 이렇게 막아서 제방을 쌓아서 그 물을 쓰는 것도 토극수입니다. 수극화는 그냥 쉽게 말하면 화를 꺼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와 화가 서로 기지하여 만물을 키우는 것, 그것도 수극화이고요. 또는 산업의 불로 기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수극화에 들어가고요. 화극금은 화가 금을 재련하거나 단련하는 것을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로 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들거나 고서에는 창이나 검을 만드는 걸 화극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다른 의미로는 화극금은 많은 사람들을 경영하고 단련시키는 것도 화극금으로 생각합니다. 금극목은 가을에 커다란 나무를 도끼로 패어서 그 나무를 쓰는 것도 금극목이고요. 우리가 봄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때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무가 반듯하고 곱게 자라잖아요. 그것도 가지치기나 간절을 하는 것도 금극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을병정을 들어가서 각각 오행의 상생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행의 상생을 다루어 봅니다. 다시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오행은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순환한다. 각각의 접한 오행끼리는 상생을 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나 상생은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고, 상극은 경쟁에 나아가서 검증을 거치는 단계를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생보다 쉽지는 않겠지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상극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상극에 나아가야 도전을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실력을 인정받고 고시에 합격하고 사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은 상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극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서로 하나 건너뛴 것들이 상극을 합니다.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다시요.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해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외우고, 또 목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해서 계속 상생을 머릿속에 익혀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입으로 오행을 읽으시면서 상생을 여러분이 입으로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